안녕하세요. 솔로몬 투자증권의 김동수 이사입니다. 또 한 달 만에 방송에 나왔죠. 이 시간에 여러분들 좋은 내용을 전해볼까 합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굉장히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들 아마 너무 빨리 올라와서 걱정이 되시는 분도 있고, 또 예상 밖의 상승으로 인해서 대응을 못 하신 분도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장 상황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장이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수는 저점 대비로 벌써 2160포인트까지 올라온 모습이지만 많은 종목들이 이번에 주가 하락하면서 되돌림을 주지 못한 종목이 수두룩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은행주나 증권주 쪽에서 방향성을 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기존의 주도주들은 상당히 좀 아직도 바닥에서 움직이지 못한 종목도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주도주였던 차화정에서 자동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에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지금 지수가 올라서도 큰 기회를 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시장이 정말 상승 쪽으로 가는 그런 장이 맞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상당히 궁금한 점이 상당히 많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기술적 분석과 시장 상황에 대해서 보면서 시장의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시장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주가가 이제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하락하게 된 주 요인은 그리스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요 문제 중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디폴트에 대한 부분이었죠. 디폴트가 실제로 이제 진행이 안 될 거라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시장에 위기감을 줬고 그 위기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떨게 하고 거기서 손절 물량이 나가는 것을 받아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이 디폴트가 현재 상태는 진행이 일시적으로 멈춰 있는 상태지만 디폴트는 아마 될 확률이 굉장히 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그리스라는 나라가 과거에 우리나라하고의 어떤 모습을 같이 비교해보면 국내도 IMF 시절이 있었죠. 그때 국내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리스처럼 어떤 긴축 재정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많은 기업을 공개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리스하고 국내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그리스는 제조업이 없습니다. 제조업이 없죠. 이게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는 제조업이 있죠. 제조업이 아주 강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조업 때문에 국내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중공업, 자동차가 세계 시장을 뻗어나가고 그거로 인해서 지금 상당한 성장을 많이 했고 전 세계에서도 주가가 가장 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요번에 긴축 재정을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전기라든가 뭐 항공이라든가 카지노라든가 또 많죠. 뭐 관광, 그렇죠? 관광, 복권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금 그리스는 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산업 자체가 제조업인 상태에서 이거를 내줬기 때문에 사실은 세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특히 도로 같은 경우에 통행료 같은 경우도 내주죠.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그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긴축 재정을 하면서 저걸 다 걷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 보시면 이제 태양광 같은 어떤 지역 같은 경우도 국내 뭐 하나그룹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세수가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문제가 되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지금은 자기들의 어려움이 있지만 나중에 가서는 다 뽑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는 결국에 가서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특히 이번에 120억 유로를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받죠. 근데 이 돈은
이들이 사용하는 고기보다는 사실은 그동안 빌렸던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갚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상환하기 위해서 125억 유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가 지금 보시면은 임시 방편으로 지금 디폴트를 막은 상황이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내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왜 그리스를 막을 수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유럽에서 보시면 남유럽 쪽은 사실 발전이 별로 없습니다. 남유럽 쪽은 발전이 없습니다. 근데 이 남유럽 쪽을 보시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피그스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다음에 여기 또 아이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이탈리아, 그다음에 그리스, 스페인인데 지금 그리스가 터지게 되면은 이 최대 채권국인 프랑스라든가 아니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포르투갈, 그다음에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한테 준 채무까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를 막아놓고 주변국을 지금 어떤 자기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 어저께 이제 유럽장이 열렸고 어저께 미국은 독립기념일로 장이 열리질 않았습니다. 장이 열리지 않았을 때 가장 화두가 됐던 것 중에 이제 S&P에서 한 얘기가 뭡니까? 지금 프랑스라든가 독일에서 지금 그리스를 살려줄 때 돈을 주는 거 외에 다가오는 채무를 롤오버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만기 907로 넘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롤오버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역시 디폴트에 준한 상황이다라고 S&P에서 얘기했죠. 이게 이제 무디스에서 얘기하고 무디스나 또 피치에서 얘기를 해서 이 채권, 그리스 채권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 아니면 독일의 은행을 신용등급으로 강등하게 되면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문제가 돼서 그거로 인해서 결국에서는 옆 주변국으로 인해서 그리스로 다시 돌이 날아가는, 그러니까 공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리스는 또 그거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 상황으로는 그리스 디폴트 위기라는 뉴스를 가지고 주가를 상당히 좀 불안하게 만들었다가 그거로 인해서 다시 봉합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중요한 것은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주가를 끌어올린 것이 현재 상황이라는 것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지금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오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이러한 사건이 발생해서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실은 시장은 상당히 어려움으로 더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전제 조건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장의 최종 목표치는 2,540포인트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이 지점은 이제 내년 한 8월에서 한 9월 정도까지 예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조정이라는 게 하나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조정이 이제 들어오지 못하고 올라왔습니다. 물론 2,231포인트 대비로 거의 한 230포인트 뺐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조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보는 이제 2,540을 가기 위한 조정은 깊은 조정 후에 땡기는 공간, 상승 공간을 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은 지금 아쉽다라는 거죠. 주가가 빠졌다가 올라왔지만 이 상승 공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된 게 뭡니까? 내 종목은 안 가고 차화정이라는 종목은 굉장히 많이 가서 주가만 상승시켜놓은 상황이죠. 근데 지금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유가가 빠지면서 얼마 전에 미국에서 전략을 방출했죠. 그러니까 에너지 IEA죠. IEA에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에너지를 비축유를 방출하면서 상품 시장의 최고 어떤 이슈, 그러니까 모든 상품을 끌고 가는 유가를 하락시켰죠. 그래서 지금 양적완화 세 번째 효과를 보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쪽으로 가던 돈이 일로 돌아오면서 지금 주가 쪽으로 많이 들어온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첫째적으로 할 수 있고요. 첫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가를 하락시키면서 상품 시장에 들어가던 돈이 다시 돌아 나와서 주가로 온 것이 아니냐 하는 첫 번째 경우수가 있고요. 두 번째 경우수는 어떤 거냐면 어차피 그리스가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리스가 결국은 터질 거다. 그렇다면 지금 유동성에서 많이 빌려와서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돈을 어떻게 됩니까? 뽑거나 더 이익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급격하게 상승시켜서 고점까지나 전고점까지나 아니면 저점 대비로 상승폭 끌어올려서 수익을 내고 물량을 빠져나갈 것이 아닌가. 이 두 가지 경우수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한 강세로 지속할 것이고요. 두 번째 경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어차피 그리스가 디폴트가 될 거고, 그거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주가를 끌어올려서 이익을 남기고 자기들의 물량이 물린 걸 털고 가려는 그런 전제 조건이라면 주가는 정고점을 가면 거의 밀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두 가지 경우 수가 지금 산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이제 기술적 분석하고 시장 상황이라는 부분이죠. 그럼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미국장을 한번 우리가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지금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전환선 있죠, 전환선. 예. 요 파란색 선이 전환선인데 우리가 이제 전환선이라는 것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9개의 캔들의 최고가와 그 다음에 저가를 이렇게 더하죠. 그렇죠? 이걸 더한 거를 2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면 이 2로 나눈 값이 우상향으로 가면 매수세가 강화되는 거고, 우하향으로 내려오면 매수세가 약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전환선 값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수평에서 우하향 쪽의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은 지난주에 급격한 미국 상승이 없었다면 전환선 기준선은 이제 데드크로스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데드크로스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지 않고 지난주 한 주간 급격히 끌어올리면서 일단은 수평 구간을 만들어준 거죠. 그럼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매수세 매도세는 어떤 상황이다? 지금 매매 공방이 치열한 상황에 있는 것이고 현재 매수세만이 일단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주가 발생할 때 후행 스팬,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표치를 계산하는 것은 후행 스팬을 연결했을 경우에 이 고점, 여기 2월 22일이죠. 그 다음에 지난번 4월 25일 두 고점이 일치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일치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값이라는 게 아니라 목표치를 계산해서 정확하게 그 지점을 저스트하게 찍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앞에서 제가 말씀하셨던 주가가 깊은 조정 후에 올라오면 이 상승 폭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쭉 빼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굉장히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열지만 지금 산에서 올라가 봐야 갈 수 있는 건 정고점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 중에 그게 있었죠. 만약에 상품 시장, 그러니까 원유를 방출해가지고 일단 어떻게 되는가요? 원유를 방출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물가 안정을 시키고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 그렇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자꾸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원유 가격이 올리고 원자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 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잡기 위해서 원유를 방출해서 투기 수요를 다시 이쪽 주시장으로 끌어와 강세 시장으로 끌고 갈 거라면 제가 제시하는 이 목표치, 지금 이 주봉상의 목표치를 돌파하는 상황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보시면은 요 지점을 완전히 돌파하는 상황이 나는 그런 장이 나와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 목표치로 해서 이게 쌍봉, 여기서 보시면은 요 쌍봉으로 갈 거라면 이것은 지금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뭡니까? 어차피 그리스 문제가 재정 위기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스 문제로 인해서 그 주변 국가에 있던 피그스, 포르투갈이라든가 아일랜드가 이탈리아, 그 다음에 스페인으로까지 번질 거라는 것을 예상한 만약에 그러한 전략이라면 주식은 전고점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환선 값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수평 구간이라는 거죠. 원래는 우하향이었었는데 지난주에 올라오면 수평 구간이 돼버렸습니다. 일단은 뭡니까? 매도세를 막겠다. 매도세보다는 일단은 팽팽한 접전을 벌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온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미국장은 언제부터 중요하겠습니다. 결국 이번 주가 미국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확률이 상당히 좀 크다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일봉상으로 한번 가보시죠. 일봉상으로 가보시면 우리가 이제 주가의 방향성으로서 아까 후행 스팬, 그러니까 이 검은색 선으로 목표치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가장 잘 맞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하는 것 중에 뭐냐면 주가가 급격히 하락했다 올라올 때 다음 목표치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과거의 주가의 흐름에서 전환선과 기준이 꺾인 자리, 여기 보시면은 요 자리가 이제 12,700이고요. 그 다음에 요 기준선 같이 꺾인 자리가 지금 지난주 종가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종가가 12,582포인트이기 때문에
12700 정도까지는 한 120포인트 남아있죠. 이게 돌파가 되면 이제는 아까 말씀처럼 1번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 전고점을 돌파해서 정말 강한 시세가 나올 것이고, 만약에 이게 대로로 해서 여기서 만약에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여기서 상당한 싸움이 이번 주 내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일목균형표상으로 주가가 원래 의문을 뚫고 가게 됐습니다. 주가는 이렇게 하락할 때 미래의 의문을 만들고 상승할 때 양운을 만들게 되는데, 주가가 하락했다가 올라갈 때 다시 만들어진 의문을 뚫고 갔는데 먼저 양운을 뚫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시세 탄력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경우에서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지점에서 이제 기준선 요 수평관에서 만약에 오늘 싸움 내서 양음봉이 나오게 된다면, 음봉이 만약에 나온다면 주가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여기서 상당한 싸움을 진행할 수 있고, 만약에 오늘 120포인트에서 한 번 더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일단 아주 큰 강세장으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눌리게 되면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일봉상으로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전환석 값의 변화가 일단 우상향으로 틀었죠. 여기 보시면 우상향으로 쳐놨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전환선 값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캔들 9개의 캔들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간값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주봉상에서 전환선 값이 우하를 기울다가 지난주에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전환선 수평관이 들어와서 매수 매도 공방전이 이루어지는데, 캔들 현재 시세는 일단 매수가 강해진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일봉 상황으로 보시면 지금 저점이 빠지는 자리, 자, 저점이 빠지는 자리를 보시면 요 자리가 저점이죠. 요 자리가. 그럼 요 자리까지가 현재 9개가 여기니까요. 약 3일이 남았습니다. 3일이. 그러니까 오늘 포함해서 오늘 이제 거래된 거 빼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오늘까지 계산하면 약 3일이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왜 제가 3일이나 4일이 남았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여기는 3일이지만 그 다음에 전환선이 빠지는 것은 이틀이 더 지나서 빠져야 되니까 4일에서 5일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번 주가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새롭게 캔들이 나오는 시점에서 최저점이 변하거나 최고점이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혹시 조정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온다면, 여기서 더 못 가고 아까 말씀하신 기준선 수평관, 여기 보시면은 요 기준선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자리에서 종가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더 못 상승하고 여기서 눌러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최고가는 높아지지 않고 최저가의 변화로 전환석 값을 산정해야 되니까, 전환석 값 최저값이 3일째에서 하나가 빠지고 그 뒤에 이틀 뒤에 빠지니까 오늘 포함해서 5일째죠. 그러니까 이번 주 한 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번 주 한 주 내에 최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이번 주 내에 다시 저점으로 회귀하는 모습이 나오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번 주가 이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장이 1번에 해당될 거라면 오늘 강세의 장이 연출될 거고요. 2번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가 언제 어차피 문제될 거기 때문에 문제되기 전에 먼저 주가를 끌어올려서 물량을 털려고 하는 모습이 나올 거라면 4일 안에 주가는 더 못 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고점으로 주가가 밀릴 확률이 상당히 높거나 올라가도 전고점 부분에서 마무리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가장 빨리 가는 방법, 강세장으로 정말 갈 거라면 전고점이 돌파해서 아까 주봉처럼 아주 강하게 이쪽을 치고 갈 거라면 오늘 최소 120포인트 이상이 최소 하루 이틀 안에는 나와야 된다. 그래서 완전히 전환선을 돌파해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강세 마인드로 전환하는 그런 상황으로 연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다면 이 두 번째에 해당되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두 번째라는 것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차피 그리스 문제가 재정위기가 될 것이고 이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어떻게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 재정위기 외에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미국에 또 뭐가 있죠?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은 지금 일단 유동성을 풀었죠. 유동성을 풀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양적 완화를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 했죠. 두 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 번째를 하고 싶었죠. 근데 종결을 이제 6월 말로 끝나고 세 번째를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게 뭐냐면은 뭡니까? 비축을 풀었죠. 비축을 풀어서 어떻게 됩니까? 유동성이 많이 풀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이, 투자가들이 많아지면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이것저것 다 올라가다 보니까
근데 비축유를 풀어서 인플레이션을 지금 막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양적 완화 세 번째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재정 적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실제로 그 주정부 중에 한 정부는 벌써 파탄 위기가 와서 지금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요구하는 게 뭐죠? FRB에서 요구하는 게 채무 한도를 더 높여야 된다는데 이게 8월 2일까지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7월 24일 안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 두 번째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7월 24일까지 해봐야 7월 24일 해봐야 실제로 이달 벌써 며칠 지났죠. 그렇죠? 3일 거래일수 3일이 지났죠. 그렇죠? 그럼 7월 24일까지 거래일수가 7일 정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17일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의회에서 해결돼서 채무 한도를 높여주지 않으면 미국은 디폴트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그 S&P하고 무디스하고 피치에서 언급한 게 뭡니까?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왔죠. 사실은 전 세계 시장이 상당히 어렵게 국내장이 900까지 빠지고 미국 6,500까지 빠지게 됐던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 금융시장에서 서프라임 모기지로 인해서 그렇죠. 근데 실제로 미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신용등급이 하나도 안 날아가고 주변 국가만 신용등급이 내려간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지금 얘네들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요거를 채무 한도를 해결해서 재정 적자를 벗어나겠다.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채무 한도를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양적 완화 세 번째를 할 수 있는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뭐가 되는 겁니까? 기회를 맞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에서 양적 완화 세 번째를 하고는 싶은데 채무 한도가 아직 안 되고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뭐라 합니까? 인플레도 잡고 물가도 잡아야 되겠다 싶으니까 비축유를 풀어서 원자재가를 떨어뜨리면서 원자재가 투자가가 주식으로 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이제 계속 진행돼가지고 강세장으로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얘네가 채무 한도가 안 됐을 경우에 주가가 문제가 돼서 이 정고점이나 현재 위치까지 빠르게 올려가지고 물량을 털기 위한 작업이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 상황을 단순하게 올라가는 게 포커스를 맞출 상황이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아주 제대로 물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도 제가 말씀드렸는 것처럼 쌍봉이냐 후행 목표치 지난번 과거에 이 지점에서 보시면 2월 14일하고 또 여기 보시면 5월 2일날 만들었던 고점을 연결선 부분까지 갈 것이냐 13,000까지 치고 갈 것이냐 아예 아니면 여기서 올라와서 요 고점 쌍봉을 치고 여기서 아주 진짜 한번 급격하게 하락할 것이냐의 싸움이 이제 진행되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보시면 이제 월봉을 보시면 우리가 일목균형표에서 이제 양운행과 음운에서 요철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요 지점이 지금 그 8월 9월에 있습니다. 8월 9월. 여기가 변곡점인데 주가가 여기서 하게 되면 8, 9월에 주가가 빠지는 그런 상황을 변곡점에 도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서는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사실은 조정이 들어왔을 때 더 좋았었는데 그리스라는 악재가 일단 봉합이 되면서 시장에 투심이 살아났고 거기다 비추유까지 풀어내면서 어떤 투기성 자금이 주식으로 더 많이 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주식이 더 강세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실질적인 지속인지 아닌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변곡점이 8월과 9월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번에 조정이 7월까지 주고 8월 정도에 저점 초에 저점 찍으면서 주가를 끌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너무 빨리 올라와서 지금 시장의 상황이 당황스럽게 만드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유럽의 문제와 미국의 채무 한도가 이게 변화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정치하시는 분들은 보통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에 대해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채무 한도를 먼저 안 건드릴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죠. 그냥 넘어가려다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린스펀이 한 말이 있었죠. 미국이 채무 한도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미국에는 재앙이다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게는 아마 그 사람도 아마 의원들이 실제로 이제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일을 처질까봐 그게 문제가 돼서 아마 그런 언급을 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리스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국에 아주 큰 문제가 있는 상황인 것은 사실이다. 근데 이것이 이제 기술적으로 다 맞아서 본다 그러면은 8월하고 9월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사실이 있고 그 자리가 저점이 추리하기를 저는 사실을 바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8월, 9월까지 2,540을 가기 위해서 한 7월까지나 조정 주고 7월이나 8월 초순까지 조정 주고 8, 9월에 바닥을 찌면서 올라갈 거라 예상했는데 오히려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이 좀 된 상황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시장에서 안정을 취하려면 제가 그리스 상황으로 인해서 안정을 취하기보다는
사실은 이 미국 문제가 해결되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됩니다. 특히 비축유를 풀었는데 비축유를 풀었는데 유가가 어떻게 됩니까? 80불대로 안 오고 있죠. 지금 94불, 95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풀었지만 크게 밀리진 않은 상황이 돼버렸죠. 여기서 지금 80불대가 들어와서 시장을 안정을 주고 여기 투기 자금이 이쪽으로 와서 더 강세가 되는데 오히려 여기 지금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거기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아까 제가 유가 차트를 봤었는데요. 유가 차트상으로 보면 102불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열어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 102불에 올라서게 되면은 이 비축유를 푸는 게 아무 의미가 돼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강세장이 아닌 오히려 이 전고점으로 가기 위한 그런 전략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주가가 상승해서 저점 대비로 한 5일 동안 급격하게 상승을 보였죠. 그렇죠? 한 5%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5% 이상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미국의 채무 한도가 상한이 더 올라가지 않는 한은 시장이 더 강세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전고점까지는 열어줄 수 있지만 그것이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봉상으로 말씀드렸죠. 전환석 값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고점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 고점을 자기가 그러니까 매매해서 능동적으로 올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저점에 빠져서 나가는데 저점에 하나 빠진 게 요거하고 요게 빠져야 됩니다. 요 두 개가 빠져야 진짜 전환선이 강하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전환선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으로 말씀드린다면 5일 안이니까 결국 이번 주 안에 미국은 방향성을 완벽하게 가르쳐줄 것이다. 만약에 가짜라면 이 상승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서 사실은 우리가 주식이든 뭐든 있잖아요. 과하면 아니한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빨리 올랐습니다.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투자자는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아마 그걸 노리는 것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일단 이번 주 안에 이 거래일수 4일에서 5일 안에 주가가 더 올라가면 1번에 강세 지속으로 보고 주가에 여러분들 매매를 아주 강하게 하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5일 안에 주가가 밀려가지고 더 못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때는 물량을 상당히 리스크 관리하는 그런 매매 쪽으로 여러분은 유도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국내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내장을 보시면은 월봉 보시면 지금 차트상으로 이 차트는 제가 아마 여러분 고스피책 나올 때부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보여준 차트입니다. 월봉 보시면 추세되죠. 여기서 고점을 한번 만들어서 이 고점, 요 고점, 요 고점, 세 고점을 다 연정됐죠. 네 번째도 올랐다가 돌파됐다가 다시 회귀를 했다가 다시 내려와서 지금 다시 이 공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지금 올라가는 자리는 이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쌍봉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더 갈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제약되는 추세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지금 올라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어차피 주도주 몇 종목 가지고 주가를 끌어오는 상황에서 약간 더 눌렀다가 시간 조정을 주면서 올라왔으면 공간을 굉장히 많이 열 수 있었는데 그 공간을 만들지 못하고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은 강세이지만 종목에서는 이익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똔똔일 거죠. 따라 붙으신 분은. 저점에서 잡으신 분은 그대로 이익을 유지하고 있지만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그대로 그냥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오가실 거고요. 전기전자 업종 잡으신 분에서 삼성전자 잡으신 분 빼놓고는 나머지 종목들은 뭡니까? 다 손실이죠. 그렇죠? 고점대 왕창 빠졌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2만 5천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조금 올라왔죠. 그렇죠? 3만 4천 원 뭐 이렇게 갔던 종목들이. LG 디스플레이 뭐 이런 종목들, LG전자 같은 거 완전히 고점대로 많이 빠졌습니다. 지수는 2231을 찍고 2008까지 갔다가 다시 2160일까지 올라왔지만 그 종목들 하나도 난 게 없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번에 차화정이라 해서 정유주들도 지금 그나마 금호석유라든가 뭐 호남석 같은 거 잘 버티고 있죠. 그렇죠? 그런 종목들 아니면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S 같은 종목 잘 버티고 있지만 거기에 관련해서 태양광 관련주들은 또 완전히 지금 그렇게 뭐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수는 올랐지만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올라올 때는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 특히 ECB에서도 이번 주에는 뭐 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했었죠. 그거로 인해서 뭐 은행주라든가 증권주라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시가총액이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기존의 주도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재미가 없는 장입니다. 지금 올라와도 크게 치고 가지 못하고 또 물려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오히려 다른 쪽에서 그동안 물려있던 분들하면 물려있던 종목들, 뭐 증권이라든가 은행은 올라왔지만 그래도 고점대로 너무 많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수익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가는데 실속이 없는 장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다 알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조정이 들어왔다가 이렇게 올라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월봉상으로 보시면은 추세대 상황에서 더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추세대로 보시면 추세 상단선에서 계속해서 고점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는 모습이었었죠. 만들어졌다 여기 돌파했다가 다시 회귀했고 다시 올라가니까 이번에 올라가면 또 고점은 2230일 근처가 될 확률이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이 지점은 추세 상단에는 돌파했다가 내려왔었는데 이 돌파가 됐을 때 우리가 목표치를 어떻게 찾냐면 이거 보시면 과거 볼린저입니다. 볼린저 상단에서 이게 볼록쳐 나온 자리가 항상 최고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두 번 연상으로 맞았죠. 그래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올라가 봐야 별로 갈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지수가 올라온다 해서 좋을 것은 전혀 아닌 상황이라는 거죠. 오히려 이번에 조정을 좀 줬다면은 상당히 나올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시장에서는 일반 투자가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오히려 현금을 들고 가실 분들이 은행주들과 증권주 쪽으로 가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수익이 상당히 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물고 있었던 사람은 지금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가보시면 지금 일봉 상황으로 보시면은 이게 주가가 더 갈 수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이 국내장이 미국장보다 더 강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하신 전환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여기서 보시면 9개가 여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환선 값이 내일은 올라갑니다. 그러나 약 3, 4일 정도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합니다. 주가를 그러니까 고점으로 쳐나가지 못하는 못 올라가는 상황이 미국이나 국내장이나 지금 같이 딱 와 있는 상황이죠. 또 그 지점에서 우리가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이 기준선 수평구간이나 여기 전환선 수평구간에서 고점 형성된다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기준선 수평구간에서 일단 종가가 마무리를 됐죠. 요 과거 요 수평구간에서 약간 올라간 부분에서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지점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위치에서 일주일, 이번 주에 시장의 방향성이 완전히 정리가 될 것이다. 전고점을 치어서 더 가니까 제가 그려놓던 추세대를 넘어서서 아주 많이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한번 주춤이다가 방향성을 줄 것이냐의 싸움이 이제 이번 주에 모든 게 결정이 납니다. 그럼 여기서 저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말씀드린다면 하단선으로는 여러분 60일선을 꼭 지켜보셔야 됩니다. 60일선이 지금 밑에 2117포인트에 있습니다. 주가가 혹시 밀려서 2061선에 해당되는 60일선에 해당되는 2117포인트가 종가상 무너지면 리스크 관리를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버티게 되면 전고점까지 열어두는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시면 후행 스패너를 보시면 요 지점에서 여기가 목표치를 계산해보면 요게 딱 쌍봉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부터 상승 목표치는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혹시 여기서 치고 간다면 쌍봉 정도 위치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종목 매매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목 매매가 상당히 좀 어렵고 증권주들이 또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은 조금 멈춰 있었죠. 이 상황에서 또 차화정 쪽으로 만약에 가버리게 되면 아까 제가 원유가 102불까지 열어놨다 그랬죠. 원유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면 또 차화정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럼 증권주 또 빠져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종목을 잘 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차화정 쪽에서 놀아셔야 되고요. 원유 가격 횡보라든가 하락하게 되면 뭐 증권주나 은행주 쪽에서 움직이시면 답이 맞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주가를 보시면 끌어올린 매수주체가 프로그램 매수가 주류를 이루었고요. 그 프로그램 매수와 함께 들어온 게 투신입니다. 투신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요 4일째 지금 딱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4일째 들어왔습니다. 요 4일째 외국인들이 들어온 종목들, 특히 그 투신하고 같이 들어온 종목에 굉장히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면서 시장 대응들을 짜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지금 여러분 딱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답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정답을 드릴 수가 없냐면 이제 속사정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변 상황에 이런 다 있는데 속사정을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의심이 가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가가 너무 빠르게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2008년도에 2085가 꼭지점이다. 이게 11월 1일이었습니다. 정확히 기억을 제가 하거든요.
10월 30일 날 방송에 나가서 했던 건데 그때도 어떤 점이 있었냐면 주가가 조정이 들어오다 급격히 올라와서 쌍고점 치고 쫙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730에서 갔다가 1901까지 갔다가 쭉 빠졌다가 1320에서 다시 1540까지 올라왔다가 900까지 내려갔었죠. 892까지. 이 파동을 그렸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급격하게 올라왔습니다. 순식간에. 순식간에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걱정하는 바가 뭐냐면 아무것도 해결이 된 게 없는데 아무것도 해결이 된 게 없는데 올라왔다는 거죠. 그나마 된 것은 ISM 제조업 지수가 좀 좋았고 비축률을 풀었다라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 문제가 봉합이 일시적 봉합이었는데 주가가 급격히 뜨는 게 조금 이게 걸립니다. 이게 상당히 좀 걸리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종목들이 지수 대비로 별게 없습니다. 종목들이 지수 대비로 별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 개 종목들은 올라왔지만 실제로 지수 대비는 자동차 종목, 자동차 관련주, 그러니까 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외에 뭐 자동차 부품주 외에는 재미가 하나도 없는 장입니다. 물론 뭐 전기전자가 요번에 상승을 이끌었지만 아무 이거 없어요. 요거 외에는 아무것도 실적도 사실은 요게 가장 좋다고 나오고 있고 요번에 삼성전자라든가 LG 디스플레이든가 요 LG전자 이런 것들은 지금 실적이 그렇게 안 좋은 걸로 예측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외에는 사실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시장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도 신용등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신용등급에 대한 얼굴 물론 뭐 이거 어떻게 잘 처리 넘어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재정적자가 심하다는 것은 인정이 된 상황이죠. 재정적자가 심하다는 건 인정이 된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술적으로 미국 월봉에서 8월하고 9월에 병곡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 병곡수에서 바닥이 추리했으면 아주 좋겠는데 이게 지금 그 주가가 올라가서 꼭지점이 될까봐 약간 좀 불안한 부분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국내장이 병곡수가 다음 달에 있습니다. 다음 달에 있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이게 다음 달에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전체적 흐름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지수가 올라온 게 조금 찝찝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찝찝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시간론으로 들어가서 전환선으로 계산을 한번 보자. 전환선으로 해서 고점을 치고 가지 않은 한은 5일 안에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뭐였습니까? 정말로 강세장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 어차피 터질 문제가 이제 조만간 다가오기 때문에 빨리 끌어올려서 물건을 털고 갈 것이냐? 그거에 대한 싸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니까 이 두 번째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신용등급에 대한 채무 한도가 벌어지는 게 7월 24일 안에는 해결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8월 2일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달에 주가를 못 끌어올리면 정말 운 없으면 골아퍼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맞아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경우수를 이제 얘기를 해서 이러한 부분이 좀 꺼림직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국내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옵션 포지션을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어저께는 코스피 200 282.5로 끝났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외국인이 287에다가 지금 외국인이 282.5에 56만 개 콜매도를 딱 가운데다가 섬 하나 만들어 놓고 양매수를 때려놨죠. 매수를 위쪽으로도 때려놓고 아래쪽으로 매수를 하나 해놨습니다. 요게 좀 특이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기관들이 지금 누적으로 보시면 287.5에다가 매도를 하는데 이게 2189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대비로 20포인트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은 지금 만기가 언제입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죠.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그렇죠?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그 다음 주 목요일이 지나고 나면은 다음 주 목요일은 14일 정도 되나요? 14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면 바로 24일 열흘 앞으로 다가오죠. 2주 앞으로 다가오는 상황이 되죠. 근데 다음 주 목요일이면 아직도 거래일수로 이번 주가 이제 3일 남았고 다음 주가 이제 4일까 7일 남았는데 지금 매도 포지션이 바로 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매수세가 강해져서 이 쇼커버링으로 해서 이걸 풀어줄 것이냐, 요 지점을 풀어줄 거냐, 아니면 여기 매도를 강화해서 더 이상 못 올라갈 것이냐의 싸움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지수는 우리 코스피로 보는 거니까 지금 실제로 287 정도 되면은 2189인데 만약에 외국인이 이거를 살리려는 생각이 있다면 2151이니까 지금 대비로 10포인트 밑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주가가 더 못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포지션상으로 잡히고 있다는 거죠. 그러놓고 오히려 밑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는 매수가 더 많죠. 275까지, 275가 뭡니까? 여기 지금 272까지 해서 2070포인트까지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00포인트를 밑으로 열어놓은 상태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정황적인 것과 기술적으로 뭐 기준선 수평관 부분에서 이번 주에 오늘 우리나라가 끝났고 미국도 지난주 금요일하고 해서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전환선상으로 전환선이 더 높아질 시세를 분출해서 더 높아질 것이냐 여기서 멈춰가지고 전환선 값을 더 못 올라가고 수평으로 만들어서 일단은 5일 정도를 움직일 것이냐의 싸움이 지금 포지션 상으로도 지금 거의 근접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에 맞다면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여기서 상당히 놀거나 이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주가가 올라가서 저것이 물건을 풀어주면서 콜매도를 풀어주면서 주가를 당길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 포지션을 잡아놓은 게 상당히 오래됐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익 실현 당일날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287일 이익 실현이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도 287하고 285에 이익 실현이 슬슬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누적으로는 매수지만 오늘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익 실현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지금 올라가는 걸 버거워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번에 상승할 때 제가 봤을 때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이 나와야죠. 매도로 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할 때도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끌어올리는 게 좋지 프로그램 매수로 끌어올리는 건 별로 좋지가 않다. 왜? 여긴 저점 부분에서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폭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다. 그 실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한 자리를 보면 일봉상으로 요 지점부터 5월 25일부터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요 지점부터 여기서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추가로 더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부터 프로그램 매수 들어왔으니까 효과가 프로그램 매수죠. 물론 저점대로 올렸지만 실제로 실효가 약한 거죠. 물론 주가 하락을 방어한 정도밖에 안 된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국내 포지션과 옵션 만기와 이런 미국의 신용 등급, 그리스의 봉합, 그다음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온 거, 그다음에 종목들이 지수 대비로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나타나는 거, 이러한 것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반등이 좀 깨름직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전환선까지 주가를 급격히 끌어올리면서 올라간다면 여러분들은 일단은 강세 마인드로 접근하실 때 정고점 부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가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오늘 미국이 하락하면서 이 지점에서 더 이상 고점을 못 높이면서 기준선 전환선까지 수평구로 오고 주가를 5일 정도를 횡보나 하락을 시키는 모습이 나오면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국내장으로는 2117포인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117포인트 60일선입니다. 요게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점은 우리가 일목균형표로 보시면 양으로 쭉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양으로 회귀하기 때문에 재차 급격하게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는 절대로 주가가 내려도 이 지점은 내려오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고 차트상으로는 사실 지금 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경황 속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포지션이라든가 시장 상황이 별로 안 좋은 상황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정말 큰 자료가 없는데 주가를 끌어올린 거죠. 그것이 시장에 혹시라도 휩소의 상승, 그러니까 자기들의 물건을 털겨서 끌어올린 거라면 지금 보시는 분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가정해서 설명해 드린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앞으로 5일이 되게 중요한 거고 5일 중에 혹시 조정이 들어가더라도 2117포인트 절대 무너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국내장이 월봉상으로 변곡점, 의문의 변곡점이 다음 달에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또 다음 달, 그 다음 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반등이 아주 치고 가는 반등에서 그 지점에서 변곡점이 추세 강화가 될 것이냐, 오히려 그 지점에서 주가가 그냥 하락해버릴 것이냐의 싸움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에 만전을 기우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목에서 어려우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자동차 업종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동차 업종 굉장히 좋은데 혹시라도 원유가 올라가는 쪽, 배기불 이쪽으로 가게 되면 정유나 태양광 쪽에서 방향을 보셔야 되고 못 가고 보합이라든가 행보하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금융주 쪽으로 가시면 그나마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수대비로 종목들이
그게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몇 종목을 빼놓고. 그 얘기는 시장의 지수가 약간 안 맞는 거라는 거죠. 종목과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맞지 않은 지수의 상승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어려운 시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2540까지는 갈 거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2540까지 갈 수 있는 공간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안 좋고 저희들도 시장을 리딩하기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됩니다. 차라리 여기서 눌러주고 올라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깝고요. 그것이 이제 앞으로 5일 안에 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만약에 이게 5일 동안 조정이 혹시라도 들어오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2540을 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은 그 현금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바로 치고가 되면은 현금은 최대한 줄이셔야 됩니다. 최대한 줄이시고 주도주만 따라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540까지 갈 때 눌렀다가 가게 되면은 모든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보지만 바로 가게 되면 주도주에서만 승부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현금 비중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고 2117이 깨지면 일단은 50대 50으로 유지하시고 그 밑으로 가게 되면 그 밑으로 쭉 빠져서 아까 처럼 75 정도 됐죠. 272.5 정도. 거기까지 많이 밀리게 되면 현금은 상당히 좀 늘어나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요 며칠 사이에 조금 더 올려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다. 그러면 일단은 정고점이 꼭 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더 갈 수 있다는 각오로 생각하고 시장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달이 될 것 같고요. 2117만 안 깨진다면 일단 시장 강세 마인드 접근하시는데 이번 주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옵션 포지션상으로 287에 매도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 그다음에 282쪽에 매도가 있다는 요거를 꼭 생각해 보신다면 거기에 따른 대응 전략을 적어도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7월 이제 첫째 주죠. 좋은 한 달이 되셔서 많은 수익이 나는 한 달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